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고려왕국의 보물을 찾기 위한 해적단의 모험 해적2가 빅뱅이 됐다란 제목의 외신 기사와 해적2를 시청한 해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해적 도깨비 깃발의 해외 반응을 소개하면서 참 이상한 댓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망작이다, 재미없다, 국뽕이다, 이딴 걸 왜 보냐, 중간에 보다 그만뒀다. 자, 좋습니다. 모두의 평가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뽕이다란 댓글입니다. 저희 영상은 제가 꾸며서 만들어낸 지표나 기사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다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저희 영상 주제는 정치, 시사, 한류입니다. 초반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난 후에 한류 반응에 치중하겠다고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렸고, 지금의 정치 이야기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이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시면 됩니다. 각설하고 제가 가장 웃긴 것이 해외 기사를 그대로, 해외 댓글 반응을 그대로 편집 없이 내보내는 것을 국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웃깁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라면 해외 언론들이 국뽕이고 해외 시청자들이 국뽕인 것입니까? 국뽕이란 한국의 해외 소식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꾸며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또 작은 것을 큰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는 것을 국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외 외신을 전하는 것까지 무조건 국뽕이라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한국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애둘러 말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해적 도깨비 깃발 외신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26일 대한민국 박스오피스에서 김정은 감독의 해적2는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이 영화는 개봉 당시 한국에서 상영된 모든 영화 중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3월 2일 수요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후 가장 많이 본 영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효주, 강하늘, 이광수, 최수빈, 엑소, 세훈 등 국내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보물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 흥미롭게도 구속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모험과 액션을 사랑하십니까? 이 영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영화 역사의 시작은 1388년 이성계가 위화대에서 군대를 철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최영 장군과 그의 군대가 패하고 고려는 멸망합니다. 남은 고려 장군 한 명은 왕국의 보물을 약탈하고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해랑에 이끄는 해적단은 고려 최고의 무사를 자처하는 도적단을 구출합니다. 도적단을 이끄는 우무치가 배에 합류한 이후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고 사소한 일로 자주 충돌합니다. 버려진 보물의 소식이 해랑의 귀에 들리고 보물의 위치에 대한 지도도 확보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해랑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보물을 찾기 위해 일행을 이끕니다. 물론 목숨이 위태로운 지형에서 시작하여 탐나의 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품은 무인 권상와의 전투를 벌이는 그들의 여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물찾기 미션에서는 선장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제한적인 해적 막내 이광수를 비롯한 해적들의 흥미진진한 모험과 웃음이 가득합니다. 해적 도깨비 깃발은 2014년 영화 해적의 속편입니다. 개봉 이후 2022년 한국 영화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다음은 해적 도깨비 깃발을 본 해외 시청자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상적인 영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각효과, 음악이 훌륭하고 스토리가 기반이 되어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만 캐릭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광수와 최수빈. 나는 이 영화보다 첫 번째 영화가 좋다. 아주 평범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효주와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였는데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재미있었던 것은 광수였습니다. 나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 이 영화가 코믹한 부분에 치중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한국 영화계에 활력을 주기 위해 어린이와 가족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것과 비교하는 것은 중단하십시오. 이것이 후속편이 아니고 전편과 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녀를 좋아하는 장면처럼 로맨스가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더 웃기거든요.
웃겼어. 정말 마음에 들었어. 스토리는 전편만큼 좋지 않았고 로맨스는 강요되고 불필요하게 느껴졌지만 전반적으로 재미있고 쉬운 시청이었습니다. 빼어난 비주얼과 풍경, 강하늘과 이광수의 펑키한 헤어스타일과 장난기, 최수빈의 매력과 엉뚱함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다. 나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영화보다 더 재밌게 보았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첫 번째 영화가 더 좋았지만 그들이 이 영화를 만들어줘서 기쁩니다. 괜찮은 캐스팅의 낭비는 스토리와 잘못된 편집에 실망했습니다. 세호는 그냥 장식이었어. 그가 레골라스의 해적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우들은 훌륭하고 열심히 일하며 영화에서 효과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충분히 즐겁지만 부족한 느낌. 10점 만점에 8.5. 웃음 무제한. 솔직히 말해서 이광수는 전혀 연기하지 않았고 이 영화에서 자신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가 여기서 연기한 모든 장면, 런닝맨 1년치에서 당신도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광수 장면을 볼 때 술 먹고 시청하지 마세요. 이 영화는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밤새도록 웃으면서 광수를 사랑했어. 오늘에서야 보았다. 어디에? 나는 광수를 보고 싶다. 넷플릭스는 적어도 스웨덴에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넷플릭스에서도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광수 형님 최고. 웃겨 죽을 뻔했어요. 몇 번이고 반복해야 했어요. 말 그대로 1시간 전에 시청을 끝냈습니다. 영화는 꽤 지루합니다. 이광수와 한효주가 없었으면 영화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광수의 다른 방송들을 좋아해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눈을 떼지 못하고 이광수만 봤다. 나는 이 영화를 보았고 이광수가 되도록 이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 있고 꽤 좋습니다. 이 영화는 새로운 캐스트와 함께 런닝맨을 하고 있습니다. 런닝맨에서 이광수 개그가 그리우면 이 영화를 보세요. 멋있는 무리의 싱크홀처럼 보입니다. 액션 코미디는 이광수에 적합합니다. 다양한 역할로 그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그는 꽤 훌륭한 배우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해적2는 철저하게 코미디와 액션을 보여주기 위한 영화이고 감독도 스토리보단 비주얼과 코미디에 비중을 더 둔 영화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 영화를 전혀 기대하고 보지 않았고 딴짓을 하면서 보다가 중간중간 장면을 보는 둥 마는 둥 봤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해적선이 파도 타기를 보고 내가 너무 집중하지 않고 봤구나란 생각에 처음으로 다시 돌려 진지하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없어지더군요. 영상의 CGI는 훌륭했고 코미디도 재미있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도 이 부분을 높이 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작품은 아직도 넷플릭스 영화 부분 3위, 4위를 오가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